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이혼해! 다시 말해봐. 죽고 싶어? 결국 남성은 여성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데요. 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는데요.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려다 상처만 커졌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과거에 자녀 없이 이혼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PC방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렌타인데이에 30년 지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같이 한번 그냥 뭐 보자 이러면서 그 자리에 나갔더니 뭐 친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50대 남성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남성 이 사람 역시 이혼 경험이 있었는데요. 첫 만남부터 제보자에게 내 나이에 돌려서 말 안 하겠다. 나는 당신이 좋다. 이렇게 돌직구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제보자께서 너무 아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딱히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이 남성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그냥 곧바로 달려와서 응급실을 여러 군데 돌면서 진료를 받게 도와줬대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하면서 둘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남성은 우리는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인신고를 또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귄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혼인신고. 자, 그런데 그 혼인신고 다음 날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네, 혼인신고를 마치고 다음날 남편이 제보자한테 당신 재산 내역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보자는 뭐 이제 법적인 부분이니까 숨기지 않고 다 공유를 했대요. 아파트 한 채에 PC방 2개 가지고 있고 또 현금 자산까지도 상세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그걸 듣고는 나 땡 잡았네라고 말을 했대요. 그 순간 제보자가 좀 멈칫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농으로 여기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그동안 숨겨왔던 가정사를 꺼내놓는데요. 6년 전에 거의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약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아이고. 지금까지 남편이 1억 5천만 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내 빚을 갚는 게 어떠냐, 당신이 내 빚을 갚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요. 제보자는 사실 상속 포기도 가능했던 상황인데 끝까지 빚을 갚으려는 이 남편의 모습이 좀 책임감 있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남은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자, 이미 뭐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이 제보자 기대했던 신혼생활 또 다른 벽을 만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큰일 본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갖고 도대체 화장실에서 뭘 하냐고 그랬더니 변비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변비가 걸리냐고 그랬더니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라고. 하필 무슨 또 변비예요, 또. 남편이 이제 혼인신고한 이후로부터는 뭐 팔 아프다 일도 안 하고 특히 문제는 지금 말한 거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왜 안 나오냐니까 변비가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아마도 뭐 불륜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의심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잠깐 잠든 사이에 알아보니까 불륜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불륜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남편 휴대전화 속에 인터넷 도박 관련 앱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1시간 동안 불륜보다 1시간 동안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도박을 했고 남편이 이거 실제 돈 아니다, 가상머니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또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그 제보자가 대신 갚아준 5천만 원, 그 도박 빚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틈만 나면 맡겨도 돈이라도 있는 것처럼 돈 빌려달라. 예를 들어서 뭐 딸 병원비가 필요하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400만 원 투자하면 2천만 원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결혼생활 50일 정도 하는 동안에 돈 달라, 대출 받아달라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을 당한 거고요. 근데 참 이걸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도 똑같았대요. 전화해가지고 한단 말에 아이고 우리 아들 네 남편 뭐 지갑도 없다더라 차비라도 좀 줘라 이런 얘기밖에 안 했답니다. 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제보자한테 아유, 너 신랑 지갑도 없더라. 차비라도 좀 줘라. 자, 이쯤 되니까 이 제보자는
자, 시간을 거슬러서 그 남편,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준 그 30년 지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 따지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들어보시죠. 어릴 때 그 사람이 전과가 있다는 거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대요. 그냥 너는 늘 일만 하니까 그냥 하루 웃고 즐기라고 그 술자리를 만든 거지, 교제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 주선자가 제일 나빠. 맞아요. 자, 아니 세상에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와서 그 인조이야라고 소개해준 거지 누가 결혼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심지어 소개해줄 당시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이 남자가 전과 5범인 거 몰랐냐라고 하면서 강도, 여성폭행, 도박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붙잡힌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털어놨고요. 제보자가 아니 왜 그런 남자를 나한테 소개를 해준 거냐라고 따지니까 그냥 하루 재밌게 놀라고 소개한 거다. 결혼까지 하고 돈까지 빌려준 네가 명청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제보자가 다른 동창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요. 이 30년 지기 친구 역시 도박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자신한테 남편을 소개해 준 건지 정말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라고 제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야, 30년 지기와 이 남편의 교집합이 도박으로 지금 보이는 교집합에 도박이 들어가 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자, 결국 이 사람하고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을 요구하자마자 남편이 1,000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이혼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얽히기도 싫고 그래서 들어주고 이혼을 했는데 예. 최근에 남편하고는 이제 전 남편하고는 뭐 차단하고 연락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뭔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영희 러브, 그러니까 뭐 하트 같은 겁니다. 아마 이름이 영희, 예를 들어 영희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 이렇게 메시지가 도착했대요. 뭐 사실은 요거 딱 보면 이름도 있고 하트도 있고 전 남편으로 확신했고 바로 또 이 계정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두려운 상황에 경찰로 또 전화가 왔다고 해요. 왜요? 혹시 전 남편 행방 알고 있느냐 경찰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왜요? 왜 물어봐요라고 하니까 수사 상황이라서 자세한 건 알려줄 수는 없지만 혹시 알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뭐 사고 친 거예요? 범죄나 뭐가 연루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그래서 지금 제보자는 양 변호사님, 내가 오프라인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뭐 1,000만 원을 줬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합의 이혼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이 남자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혼인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알았으면은 결혼을 안 했을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편으로는 속아서 결혼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다행인 거는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도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뭐 연락을 취하거나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도 또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제보자께서 뭐 정말 멍청해서도 아니고 연애를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기획되고 설계된 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기 결혼이죠. 전과 5범을 그냥 엔조이하라고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도 같이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타겟을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남편이었다는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심리 전문가입니다. 일단 이 여성한테 가장 좀 약점이 될 만한, 여성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니까 우리는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난 직진한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난 직진하니까 당신도 계산하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의 사랑만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혼인신고하고 나면 동정심을 유발하고 협박하고, 이건 제가 생각해도 오프라인 로맨스 스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